오늘은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책 사이즈가 좀 두껍죠? 그죠? 그래서 읽을 맛이 안 나요? 근데 이 책은, 잘 읽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특히 저는 이 책 같은 경우엔 읽기는 최근에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그리고 또 옛날에 읽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쯤에 읽었더라고, 내가. 근데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의 책을, 다른 책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저자가 쓴 책이 숨은 승자들인가? 이런 책,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을 내가 읽었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니까 되게 낯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초기 정도에 내가 읽은 것 같은데, 그때 읽고 나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내 방법이 맞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의 목적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 히든 챔피언이나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숨은 승자들이나 이런 책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30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읽으면은 많은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가이드라인을 얻었고, 또 나아가서는 제가 사업하는 방향도 많이 잡았거든요. 이 책은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무슨 내용이죠?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세계 시장을 제패한 힘이 있는 기업. 그걸 읽으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큰 기업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업이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알짜인 회사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광고하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점점점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들. 왜? 왜 그러죠? 수고해봤자 이거 왜요? 그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의 반대말이 뭘까요? 재벌? 히든 챔피언의 반대말은 커져버린 히든 챔피언이에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다 히든으로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근데 누군가는 계속 히든으로 가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커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드러난. 커져버리니까 드러났죠. 그러니까 커져버리면 이 책의 저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100년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히든 컴퍼니 숨은 회사들 중에 제일 오래된 건 600년이 넘은 회사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 책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드러난 회사들과 드러나지 않은 회사들, 드러난 회사들은 여러분 어떤 규모의 경쟁으로 가고 있지만 얘네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예전에 읽은 책이 더 많이 나한테 인사이트를 줬지만 난 이 키워드가 이 책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익명이라는 거.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스펙보다 열정이다. 이 김원기라는 사람이 가짜였다라는 거. 왜 드러났죠? 유명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미경 씨, 김미경 원장. 그죠? 옛날에 김미경 원장이 수면 아래로 있었을 때는 뭐야? 별 문제가 없었는데 드러나니까 뭐야?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드러나면 여러분 뭐 이런 거요. 중력의 법칙이라고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많은 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달보다는 지구가 훨씬 더 유성이나 해성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그 이유는 덩치 때문에 그런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기회도 많이 오고 위기도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작으면요. 그만큼 들어와요. 그죠? 작은 거는 작은 거에 이점이 있고 큰 거는 큰 점이 있는데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 책에 말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키워드는 몇 개 있어요. 이 책의 키워드에서 지속적인 이 책의 키워드는 뭐 내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단순해야 돼요. 조직이. 그죠? 단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러기도 힘든 회사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키우는 것도 힘들겠지만 뭐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것도 쉽지 않거든. 성장의 덫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 차별화라는 컨셉에서 누구죠? 걔가? 세스구드는 잭 트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성장의 덫에서 벗어나야만 성장이라는 덫. 누구나 성장을 추구하는데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되게 역설적인 내용도 되게 많은데 자, 쭉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히든 챔피언. 헤르만 지몬이라는 이 사람의 책이고 이 사람은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었던 책이 이 사람의 예전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숨은 강자들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독일계 사람이고 그냥 이 책에서 나오는 수많은 히든 챔피언이 뭐야? 독일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좀 비교되는 책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을 이것도 일종의 자기 생각을 쓴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리서치예요. 리서치. 자기가 숨은 챔피언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그 회사의 공통 분모를 뽑아내서 직원은 어떻고 리더십은 어떻고 뭐 근데 뭐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리더십 부분에선 최고로 보통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 작지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히든 챔피언가 아니지만 손톱깎이만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회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질 않아. 드러나질 않아서 공격을 안 받는다고. 근데 얘네들이 손톱깎이 만들다가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카페 한다고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끊임없이 뭐야? 돈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야? 뭐 하자라는 걸 다 커트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 나오죠. 포기를 통한 성장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명확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좀 반대적인 얘기거든. 대부분의 비즈니스 서적 전략을 보면 해야 한다. 도전해라. 맞아. 얘네들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저는 이거에서 인사이트를 예전에 사업할 때 되게 많이 받았고 전 그래서 이 플래너블 키울 때도요. 전략적 제휴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썼고요. 수이익에 대한 부분에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 책이 아니라 그 전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내 생각만 그랬지 어떤 기반이 없었거든요. 내 책을 읽으면서 기반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사람이 헤르만 지몬이라는 사람이 세계 시장 1위, 2위 또는 3위까지 혹은 소속 대륙 1위.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회사들이 막 이런 사례 전혀 우리가 몰라. 뭐 나사만 만드는 회사. 나사만 만드는 회사. 나사만 만들어. 나사만 막 몇십 년 동안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이거죠. 몇십 년 동안 나사만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포화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면 그 포화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혁신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것만 하니까 더 그게 가능하겠죠. 더 좋은 나사, 근데 어느 정도 가면 더 좋은 나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히든 컴퍼니에 양대 기둥이 있다. 근데 이 양대 기둥이 모순된 기둥이에요. 하나는 절대 늘리지 말아라. 성장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해. 포커스. 이렇게 단일화. 하나만. 이게 포커스 전략이에요. 근데 포커스만 하다 보면 금방 시장이 쩔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김밥집 만드는데 무슨 김밥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그 나머지 제육볶음도 하고 뭣도 하고 김밥 전국 가보세요. 뒤지게 많잖아. 근데 난 김밥만 했어. 김밥만 해서 그 은행에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김밥, 먼 김밥 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다 먹었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심심하잖아. 그죠? 사람이 여러분 망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자기가 해보지 못하는 것에 도전한답시고 가서 닦아먹는 거거든.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뭐 GM도 그러고 GE도 그랬고 많은 회사들이 뭐예요? 안 해본 거 해보려다가 다 망한 회사들이 많거든. 그러다가 계속 도전하다가 성공하면 책에서 도전이 멋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망하면은 다뤄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라는데 다른 축은 뭘까요? 넓혀라. 어떻게 넓혀? 그게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나사가 우리나라만 쓸 것 같냐? 인도도 나사 많이 쓴다. 이제 미국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네가 예를 들어 나사 하나만으로 여기서 나오는 회사 중에 재밌는 회사가 이렇게 반도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칩 중에서도 이렇게 금속 같은 거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접착제로 붙이는 것도 있대. 근데 그 접착제로 붙이는 것만 하는 회사도 있대요. 그것만 한대. 이렇게. 근데 그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네가 거의 점유율 한 30-40% 갖고 있어요. 거의 90% 갖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 부실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번 돈 갖고 딴 걸 해본다, 골프장을 해본다, 이게 다각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던 반도체로 들어와서 생명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런 전략이 나쁜 건 아니지. 이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서로 간에 이타적인 산업을 연결하면서 거기서 시너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죠. 물론 하나만 계속 하다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 담는다라는 건 리스크하잖아. 그 시장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나도 같이 죽는 거니까 여러 가지 걸쳐 놓는 거지. 빨대를 여러 군데 꼽아라 이런 것처럼. 이게 다각화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사만 막 하다가 더 이상 포화가 되면 더 좋은 나사. 그러다 보니까 나오죠. 얘네들은 광고나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요? 이 히든 컴퍼니의 대부분의 회사는 B2B거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지 B2C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막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품질과 서비스로만 승부하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경쟁사들보다 30-40%가 더 높아요. 비용이. 그만큼의 가격적 우월성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고나 홍보를 한다고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라피소, 세스 고딘의 책을 응용해 볼 수 있죠. 세스 고딘도 보라피소에서 이런 말 했죠. 리마커블,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자기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압도적인 제품 품질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그만큼 주도적이지 않으니까 광고나 홍보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압도적으로 한다면 뭐야? 그것이 굳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만 하다가, 그러니까 땅파다가 한 우물만 파다가 거의 바닥 단 거야. 그때부터 뭐야? 옆으로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야? 인도로 가자, 중국으로 가자, 말레이시아로 가자. 왜요? 거기도 뭐야? 나사 필요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많고, 거기 가봤더니 뭐야? 우리와 품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독일엔 그런 게 많죠. 독일하고 일본이 이쪽이 많아요. 왜냐면 이 기업 문화, 여기서도 기업 문화 나오는데 장인 문화, 대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문화. 뭐 예를 들어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식칼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결혼하면은 시어머니가 꼭 하나 사주는 뭐 henkel인가 뭔가 그런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대류끼리 총 매출액이 4조 400억 이하.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 히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이렇게.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중에게 잘 알려진 기업은 히든 컴퍼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든 컴퍼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좋은 게 뭘까요? 공격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쟁자가 없어서 속도가 더뎌진다. 이런 말을 해요. 왜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확 간 거야. 오케이? 보통 경쟁자가 있었으면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거야.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겠다고, 찌끔찌끔 하다가 결국 자기네들의 핵심 역량을 잃어버린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만 하는 기업이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하는 37 같은 경우에 손톱가게하고 그런 것만 만들어요. 오케이?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 왜 또 드러나지 않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 이 책을 읽으면 자기 자본율이 되게 높대요. 그 얘기는 뭐죠? 패밀리 컴퍼니라는 게 되게 많다. 패밀리 컴퍼니. 패밀리 컴퍼니를 왜 유지할까요? 그렇죠. 이탈이 없고, 또요. 노하우가 전이가 안 돼. 가족들끼리만 하니까. 그리고요. 자기 자본율이 높다 보니까 주식 공모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투자 같은 건 안 받아. 왜요? 이런 마인드예요. 내가 다 해서 다 벌 거야. 그리고 내가 사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보수적인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 컴퍼니보다 훨씬 많고 훨씬 이 세계 경제를 바치는 회사 중에 이런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본 거야,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헤르만 지몬이라는 교수가. 이 책이랑 관심 있게 볼만한 게 제가 옛날에 했었죠. 어프로치 투 블루프린트 투 빌리언. 블루프린트 컴퍼니. 했었잖아. 데이비 톰슨이라는 이 아저씨. 이 아저씨는 1980년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주요 기업 387개를 조사한 거잖아. 그죠? 이거는 스타 컴퍼니만 본 거란 말이야. 어디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어 포춘지 500개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들여다보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 굿 투 그레이트. 짐 콜린스 책도 이런 종류의 책이었다고. 리서치 보고서 같은. 짐 콜린스는 포춘지 500개 기업 중에 15년간 최소 3배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보인 회사만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더 재밌다고, 책을 읽을 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굿 투 그레이트. 이 자기가 본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 쭉 보니까 6가지 키가 나왔다고 하잖아. 첫째 리더십. 근데 이 책이랑
상통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단계 5의 리더십 기억나세요? 짐 콜린스가 발견한 회사들 중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리더들이 스타쉽이 없었다라는 거거든. 막 유명하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런 경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슐렛 패커드의 슐렛과 패커드를 예시했지. 두 번째는 사람이 먼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적시성. 이게 뭘까요? 그냥 환상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와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나오면 그 히든 컴퍼니는 이런 문화가 많대요. 누군가 성과를 못 이루어내면 바로 눈총을 준대. 그리고 언제나 일의 양은 하기 버거울 정도로 준대요. 우리 사장님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인재면에 그 핵심 정보만 봤거든요. 써머리 있잖아요. 네. 책에. 딱 봤어.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이거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왜냐면 근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책에선 일의 양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사가 목표액을 정했는데 3개월 만에 달성했다라는 건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인원을 잘라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일의 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약간 더 많이. 그리고 이 책은 상당히 그 군주론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을 보면 더 재밌을지 몰라요. 이 책은 이런 말이 돼요. 모든 혁신은 경영자의 목. 그리고 사장이 오래 해먹을수록 전략은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선 이 빅 슈퍼스타 컴퍼니에선 대부분 CEO들이 10년을 못 채운대요. 근데 평균 히든 컴퍼니에선 한 30년 정도. 히든 컴퍼니에선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사장이 해먹는데, 그게 그래야만 또 성장이 일어난대요. 왜요? 이놈 저놈 오다 보면 뭐야? 전략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히든 컴퍼니에도 약점은 있죠. 그러니까 워낙 내 회사라는 개념이 강해서 후계자 양성에서 언제나 늦어진다라는 점이 있대요. 오케이? 그러나 얘네들은 잘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유명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단 뭐야? 뭐에 더 만족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 책이랑 나랑 맞아, 코드가. 내 영역에서의 레퓨테이션 위엔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발톱 깎기 분야에서만 내가 말을 하면 뭐야? 이쪽 사람들은 뭐야? 월드 넘버원. 어떤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예요? 저 발톱 깎기 만듭니다. 아, 이거 먹고 살겠어? 그럼 뭐 얘가 뭐라 할까요? 뭐 힘들지 뭐. 왜 힘들지 뭐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안 알려준다니까? 자기네 시장의 매력도를. 왜요? 경쟁자 키울까봐 피곤하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더 안 된다 하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된다 하면 돈 빌려러 오는 사람밖에 없어. 자, 냉혹한 현실. 그 다음 뭐야? 고순돌직까지. 이거 비슷한 게 있다니까. 이 회사들이, 이 책에서 읽으면 이 회사의 가장 핵심 전략이 뭐냐면, 집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잖아. 한 번 하면은요, 차라리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거야. 외부에 무슨 세상에 무슨 거 있는지 관심도 없다. 그냥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경쟁사가 뭐를 하도 뭔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것이. 트렌드는 상관없는 거죠. 왜요? 워낙 변동이 없는 시죠. 대부분은 B2B거든.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시장에 덮여 있는 거야. 오케이? 옛날에 한번 어떤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핸드폰 뒤에 보면 뒷판 있죠. 뒷판 이게 뜯어내서 핸드폰 배터리 갈잖아. 그 회사가 그 뒷판만 만든대. 뒷판만 만든대요. 직원이 500명이 넘는데 이 뒷판만 만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삼성이나 이런 데랑 같이 하는 건데 걔네들이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있대요. 다른 사업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오케이.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회사가 이 책을 읽으면 가이드라인을 얻어. 이 책의 저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계속 뒷판만 만들라는 거야. 그리고 뭐야?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삼성이 다른 데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만큼 만들어내는 게 없어. 오케이? 그리고 뭐야? 그 뒷판을 다른 데다가도, 해외 다른 기업에다가도 공급을 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꼭 확장을 한다면, 키워드만 알면 돼요, 이 책에서는. 꼭 확장을 해야 된다면, 분권화. 확실한 중앙 집중화가 아니라 분권화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까지 분권화. 이게 뭐냐?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부서를 만들어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 얘네들은 이것만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뭐야?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중앙 집권 체제가 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분권화를 하고 뭐야? 단 자기네들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뒷판을 한다면 플라스틱 도금 기술이겠지. 요걸 가지고만 하게 되면 금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참 이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게 처음에 잘 돼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럼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회사 이렇게 잘 다니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한번 옮겨야 되지 않나? 너무 오래 다니지 않았나?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옮기면 망한다라는 거야. 계속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많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된다라는 거와 조금 얘기가 또 다른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규율, 되게 엄하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기술 가속 페달. 얘네들은 기술을 가지고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기술을 가지고 어떤 자기네들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기술과 혁신은 목숨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히든 컴퍼니에서는. 히든 컴퍼니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보다 뭐야? 엄청나게 발달된 기술. 왜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귀지개를 만들어요. 귀지개 같은 거 여러분 누가 만들까 싶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귀지개만 진짜 이것만 한 100년 만들다 보니까 뭐야? 정말 이게 진짜 잘 파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아마 그것만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귀지는 여러분 인도 귀지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걸 만들다 보면 세밀한 뭐예요?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딴 데서 할 때는 전혀 자기네가 이거를 했다라는 티를 안 낸대. 모든 걸 시너지화 한다라는 거야. 분권화. 시너지는 뭉친다라는 거, 시너지는 분리시켜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는데 B라는 사업을 할 땐 이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거든. 왜요? 그게 바로 시너지의 힘이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시너지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시너지보다. 왜? 자기가 하는 것만 되게 집중해야 돼. 괜히 남의 거 생각하다가 뭐야?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을 봐야 되거든요. 끝. 한번 팠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고슴도치 컨셉이랑 비슷한 거고, 또 비슷한 책이 있었잖아요. 톰 피터슨의 뭐야? 초래한 기업의 조건. 이 사람은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베스트 컴퍼니만 뽑아가지고 공통목을 뽑아내는 거야. 실행이 중요하다. 고객에게 밀착한다.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이 있다. 사람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한다. 가치에 근거한다.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이 여섯 번째가 여기에 되게 포커스를 둔 애들이 누구야? 히든 컴퍼니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안 하는 거야? 걔네들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장을 포기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단순한 조직과 작은 본사를 지향한다.
엄격하고 온건하면 이 책에서 나와요. 이 말이.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대부분의 히든 컴퍼니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CEO가 있대.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혁신의 모든 것은 CEO한테 나오는 거래요. 뭐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없대.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히든 컴퍼니에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법이 별로 없대요. 왠지 아세요? 이미 위에서 다 했대요. 니네들이 캐치하기 전에. 그만큼 발빨리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경향이 없대. 왜? 조직이 작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조직이 작다 보니까 뭐예요? 자율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대. 자기가 실제 처리하는 거. 그리고 가장 큰 게 뭘까요? 이직률이 거의 없대. 왜 이직률이 없을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왜 없을까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방에 있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없는 거래. 그 지방에선 그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지. 완전히 지역 중심적, 뿌리가 지역 중심적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여러분 텍사스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데 많아요. 그냥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회사, 토요타시티처럼 완전히 지역 중심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걔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서울에 가면 대부분, 여러분 아시죠? 지역에서 인재가 서울의 보통 인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뭐 잘하다가 서울로 가면 대부분 돌아온대. 왜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자기한테 더 맞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한번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 좀 클러스팅 개념으로 본다면 울산 같은 데잖아. 뭐 울산이나 이런 데 하면 자영업을 아닐 거면 뭐 현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데이비 톰슨과 짐 콜린스와 톰 피터슨, 쟁쟁한 두 명. 그 다음에 약간 레퓨테이션, 유명세가 없는 데이비 톰슨. 그 다음 뭐요? 이 사람은 유럽계의 피터 드러커라는 이름을 들고 있는 헤르만 지몬의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책이. 근데 단지 뭐가 다르죠? 참 재밌는 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딱 보면은요, 얘와 얘는 큰 회사를 봤잖아. 얘도 큰 회사를 봤거든. 근데 얘네가 본 것과 펀더멘탈은 똑같아. 근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다른 점이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무엇이 같을까? 첫 번째, 이 저자들의 접근이 같은 것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이 네 명의 공통점은 그냥 뭐예요? 성공하는 기업들은 뭐가 비슷한 점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었고, 헤르만 지몬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절대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 중에 그렇게 자본력이 강하고 뭐예요?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고 막 몇십 년 동안 끄떡없는 회사들은 쟤네들은 도대체 뭐 이런 호기심이죠. 왜 성장하지 않을까? 저렇게 자본력도 있고 저렇게 탄탄한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수많은 호기심들. 그리고 약간 다 들여다보면 위는 약간 패밀리 기업 느낌이거든. 약간 뭐가 있어, 진골 성골 막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그런데도 왜 잘 될까? 도대체 뭘까? 근데 기본은 하나예요. 또 공통점 뭐죠? 기본이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게 바로 뭐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 뭘까요? 참 재밌게도 이 네 권의 책을 비교해 보면은요,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어요. 전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네들의 신념과 자기네들의 목표가만이 중요한 거지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서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짐 콜린스의 굿 그레이트라는 책에서 짐 콜린스가 비즈니스 서적을 쫙 뒤져봤대잖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제일 뻔한데 제일 어려운 단어가 나왔대잖아. 신뢰. 전략이라는 단어는 리스트 10에도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막 전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큰 뭔가를 해낸 회사들은 뭐야? 야, 전략을 보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지? 외부 환경 변화에 그렇게 신경을 쓸 여를, 이런 거죠.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남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 꿈이 많은 사람은요, 남의 꿈을 돕는 일 따윈 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요, 내 평생을 바쳐도 못할 정도인데, 왜 내가 남의 꿈을 쫓아야 되냐고요. 오케이? 이제 보통 여러분, 이 책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 또 발견되는 게 하나 있다. 뭘까요? 일반인과 성과를 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 제가 요새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많이 느낍니다. 야심찬 목표가 없대.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세요? 야심찬 목표? 네? 있어요? 아주 야심차고 아주 당돌한 목표가 있대. 걔네들은. 그 당돌하고 야심찬 목표가 있어야만 뭐가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평범한 목표와 평범한 삶을 갖고. 이 책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남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애들은 절대로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말도 나와요. 시장을 분석하지는 않는데요. 시장을 정의할 뿐이지. 얘네들이 시장을 정의한다는 게 뭘까요? 시장을 창출한다고. 그러니까 또 좋은 말,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단 혼자 가는 게 더 좋아한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 승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단 자기 혼자 묵묵히 해서 뭐예요? 자기 혼자 1등? 이런 거야. 히든컴퍼니는 베러라는 개념보단 베스트를 좋아하고 혼자서 1등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느끼지 않아요? 섬나라 사람들? 오케이? 그러니까 드러나지도 않는 거야. 오케이? 드러나지도 않고 담치고 있거든. 우리끼리 살겠다 이거야. 근데 그 안에는 뭐야? 최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최고라, 자기네들끼리 최고가 있냐. 자기네끼리 그 최고 갖고 게임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무엇이 다를까를 또 생각해보면, 에필로그. 좀 스토리를 조금 몇 개씩 얘기해 드리려고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내 친구의 아버지가 옛날에요, 에어컨 공장을 하셨어요, 옛날에. 오케이? 근데 에어컨 공장을 하셨는데, 이게 내 히든컴퍼니 여기랑 비슷한 사례인 것 같더라고. 에어컨을 전반적으로 조립하신 분이 아니라요, 에어컨에 들어가는 볼트 하나를 만들었던 분이야. 오케이? 볼트 하나를 만들었던 분인데, 그 볼트만 만들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그 볼트가 어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어컨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잖아. LG하고 삼성하고 대우하고 이렇게 몇 개 없잖아.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 볼트가 다 들어가야 된대.
근데 그것만 만든대. 그럼 회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고 5명이었어. 볼트만 만든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까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책에서 나와. 대부분의 히든 컴퍼니는 여러분 요새 이 전략 MBA 같은 거 이렇게 책 보면은요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아웃소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책을 보면 아웃소싱하라, 아웃소싱한다. 근데 이 책에서는 히든 컴퍼니들은 대부분 아웃소싱하지 않아요. 자체 제작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죠. 자체 제작하려면 제작 툴, 예를 들어 나사를 만들려면 카터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 그런 건 사와야겠죠. 그런 것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자급자족한대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거야. 옛날에 여러분 애플도 그랬잖아. 애플은 여러분 기술의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호환성을 포기했다고. 그죠? 옛날에 애플이 정말 성능에서 뛰어났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좋아서 디자이너들만 썼잖아. 그죠? 물론 애플은 여러분 은근히 뭐 히든 컴퍼니였다가 드러난 컴퍼니가 돼버린 거지. 그죠? 근데 히든 컴퍼니였을 땐 잡스가 확실히 잡고 있었거든. 그죠? 잡스의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간 거 아니야. 제가 아까 히든 컴퍼니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히든 컴퍼니였던 회사들, 커져버린 회사들, 한때 히든이었던 회사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아저씨 제 친구 아버지 얘기 들으면 나사만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자체 제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명이 다 공장 직원이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공장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장장이 계속 그 일을 시켰대요. 내 친구 술자리 들은 얘기예요. 막 만들다 보면 공장장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납품하다 보면 뭐요?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공장장이 한 2, 3년 일하다 보면 2, 3년 하다 보면 안 돼.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요? 맡기고 처음에 자기가 다 만들었대요. 그러다 이제 힘도 들고 하니까 맡기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공장장이 그만둔대. 그리고 나가서 뭐요? 차린대. 그럼 자기네 아버지는 그걸 못 봤대요. 그 꼴을 못 봤대. 그 괘씸한 새끼라고. 그러면서 걔가 차리면요 공장을 전면 스탑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걔를 망하게 했대. 괘씸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걔를 망하게 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장들이 힙겁해서 그만뒀대요. 이 사람이 사생결단으로 달라드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 뺏기면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러면 또 공장장을 또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하다 보면 걔가 또 삼선윤회 또 비슷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차렸대. 그러면 내 친구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회사 공장문을 닫고요. 걔를 망하게 했대요. 왜냐면 괘씸해서. 이걸 7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요. 업계에 소문이 났대. 뭐라고요?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재밌는 얘기더라고. 아버지가 그지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라고 반겨진 게 아니라 이렇게 소문이 났대. 어떤 애가 에어컨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야, 내가 이번에 보니까 에어컨 그 볼트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거. 야, 그거 완전히 시장이 1년에 한 15억 하더라? 야, 근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 야, 이거 내가 들어가서 차려야겠어. 어떻게 생각하냐? 소문이 이렇게 났대. 하지 마. 왜? 망해. 왜? 몰라. 근데 다 망하더라. 하지 마. 한마디로 뭐야? 재수없는 사업이라고. 그거 하면 꼭 망한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망하게 한 거는 소문이 안 났대. 자기네 아버지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야? 그 볼트 시장은 뭐야? 블루오션이 돼버린 거야.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볼트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집에서도 아들이니까 도와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이러더래요. 갱지 갖고 와서 아버지가 그러더래. 쓰라는 대로 쓰라고 했대.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그 팩스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업소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이거 공문도 아니래요. 그냥 손으로 쓰라고. 너무 힘듭니다. 단가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나사만 만들었고, 이렇게 진짜 쓴대요. 저희는 구라치지 않습니다. 15% 올리겠습니다. 그럼 딱 해서 다 팩스를 보내버리면 난리가 난대요. 이런 게 어딨냐고. 일방적으로 이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대우, 그러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이런데, 우린 구라치지 않는다고 다 끊어버린대요. 왜요? 귀찮다고. 그러면 대부분 그 상위에 있는 회사들이 이 미친 영감탱이 아니야? 너네밖에 없어? 뭐 너네밖에 없을 것 같아? 하고 찾아보면 얘네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가격을 주도하고 간대요. 근데 걔네 아버지가 정말 알짜 부자거든. 왜요? 너트밖에 몰라. 아무것도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게 히든컴퍼니의 어떤 예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은근히 내가 들더라고. 두 번째 스토리를 하나 드릴게요. 그 세상에 어떤 일인가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달인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달인, 제가 마케팅 과정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 락커 번호 키의 달인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락커 하면 이게 번호 1번, 2번 번호 키 있잖아요. 그런 거 누가 만들까? 그잖아, 락커 목욕탕 같은 데 하면 이렇게 1번, 2번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만들까 막. 이게 버튼식이야? 버튼이 아니라 열쇠 이렇게 달려있는 거. 1번, 120, 동그란 거.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락커 열쇠 키의 달인이라고 해서 나왔어. 그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이야. 가지고 이제 생활의 달인이다. 생활의 달인에서 간 거야. 생활의 달인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달인 하면은 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달인이냐면 그거를 너무 빨리 만든대. 근데 딱 가니까 혼자야, 혼자. 혼자 일하는데 딱 가니까 뭐 쑥스러워요. 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발만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은 카메라 앵글 잡는 거 있잖아요. 달인 등장.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달인들이 신는 그 무서운 삼선 슬리퍼 있잖아요. 아디다스 슬리퍼의 추리링. 그거 딱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아유 이거를 생활에 다니는 거 막 도전 막 시키잖아. 막 이거 뭐 이상한 거 시키고 막 하는데 얘가 이만한 주물기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혼자 만든대 그걸. 혼자 하는데 막 도전 성공하고 막 쑥스러워요. 막 이러는 거야. 한 17년 했대. 예. 근데 갑자기 사장님!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그 두둥 하면서 이제 자막 처리하는 거 있잖아. 직원? 분명히 직원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장님 하면서 나오는데, 야, 이거 되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또 카메라 아래를 잡은 거야. 여러분 그 삼선 슬리퍼보다 더 무서운 슬리퍼를 신고 나온 분이 계시더라고. 분홍색 삼선 슬리퍼. 남색이잖아. 그러니까 분홍색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온 분이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하고 나온 거야. 직원이세요 했더니 와이프래 와이프. 그래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열쇠 키, 그 번호 키 달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찍다 보니까 화이트보드에 납품 그 스케줄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꽉 절어 있는 거예요. 납품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이 PD가 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했거든. 걔가 이러면 하는 거. 우와 스케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거 누구나 해? 이거 누가 할까? 막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걔가 하는 거야. 얘가 이러더라고. 자기가 국내에서 이 번호 키를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대. 나하고 누가 있는데 걔는 요새 안 하고 늙어서 나만 한대. 내가 전국에서 이 번호 키라는 거 70에서 80% 점유하고 있대요. 그 나머지 20%가 중국 애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중국 애들 걱정하고 있더라고. 근데 퀄리티 면에선 저희가 거기에 또 무슨 퀄리티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퀄리티에서 나이가 못 따라온다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 단위로 본다면 매번 만들어지는 헬스클럽.
목욕탕,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분실. 갔거든요. 이 수많은 것들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로 히든 컴퍼니가 들어가는 시장이라는 거야. 아무도 뭐야? 관심 없어 하는 그 시장이 뭐야? 짱 박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그죠. PD가 물어봤어. 1년에 얼마나 매출하세요? 5억. 5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얼마 남기세요 했더니 그건 비밀. 근데 내가 봤을 땐 5억에 3억은 남아. 왠지 아세요? 모든 개발하는 기계가 다 갖고 있다고. 걔가 하는 건 플라스틱 원재료뿐이 없어.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거 하게 되면 이거밖에 없다고. 너무나 그 일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서 눈을 감아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란 스시의 달인가 하면은 잡으면 30이잖아. 이게 뭐야? 하나만 너무 오래 해서 뭐야? 이 촉이 엄청나게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건 히든 컴퍼니라는 거야. 왜 그 사람 왜 실수했는지 아시겠죠? 누군가 나도 그걸 느꼈으니까. 야, 저 정도면 뭐야? 제가 20원에 공급하면 내가 원가가 10원, 12원이야? 그럼 얘 20원에 공급하면 8원 남자. 그럼 내가 돈 사가지고 저 주물기가 하나 사가지고야 16원에 납품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야? 3억 가질 수 있잖아. 그죠? 애 하나 박아놓고 뭐야? 그거 시키고 그러면 뭐하고 해서 나한테 한 1억만 떨어져도 뭐야? 나쁜 시장 아니죠? 어차피 뭐야? 딱 고정된 시장인데. 그 말 한마디 드러난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신문이나 이런 데 와서 뭐야? 야, 성공 핫스토리 이런 거 있지? 가본 인터뷰 사자. 왜요?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공했다는 게 보여준다는 애들은 대부분 뭐야? 그만큼의 성공을 하지 못한 거라고. 저도 이게 비즈니스 이쪽 필드, 저도 교육 필드에 있지만, 저도 되게 조용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막 이게 떠들고 다니질 않는다. 저는 책을 써도 제 이름으로 잘 안 내는 스타일이거든. 왜요? 난 익명이 좋아. 네. 유명세를 띠는 것보단 오래 가는 걸 더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읽은 숨은 강자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영화 전공한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영화 전공할 때, 졸업 시즌 찍을 때, 보통 교수님들이 졸업반 애들에게 추천하는 장르가 되게 이상한 장르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저도 졸업작품 찍었을 때, 진짜 스크립트 읽어보고 내가 학을 떴거든. 이런 개 또라이 같은 영화를 누가 보냐고. 한마디로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 보통 여러분, 신인 작가들이 무슨 영화 찍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장르가 있잖아. 공포영화, 희극,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SF, 그 다음 되게 많잖아, 장르가. 대부분 뭘 추천하냐면 두 장르를 추천한다고. 공포? 아니면 에로야. 왜냐면 공포는 매니아가 있어. 공포영화 딱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공포영화 좋아해? 어떤 사람은 보라도 안 봐. 어떤 사람은요? 찾아본다니까? 특히 저는 그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난 좀비 영화 좀비 영화도 여러분 되게 장르가 많은 거 아시죠? 여자 좀비 나오고 되게 많아요, 좀비 영화도. 워낙. 근데 보통 이 신인 영화 감독들이 에로를 찍진 않아. 왜냐면 에로 찍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성장해버리면 뭐야? 에로 찍었다라는 불명예를 얻고 싶진 않아서 공포를 찍는다고. 저도 이제 졸업작품 할 때 공포 중에서도 이제 좀비는 좀 특수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일 싸게 공포영화 찍는 게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 게 뭐가 있죠? 소우라는 영화도 특별하게 많은 돈 안 내고 소우라는 영화 있어요. 네. 파라노멀 액티비티. 파라노멀 액티비티 보셨어요? 집에서 나오는 그냥 어떤 특수효과, 막 이런 거 때문에 막 깜짝깜짝 놀래고, 큐브라는 영화도 그렇게 큰 돈 안 들인 영화고,
은근한 공포심을 끌어내고, 디아덜스 같은 영화도, 블레어 위치. 그렇죠. 블레어 위치도 그랬고, 디아덜스라는 영화 보셨죠? 무서운 거 안 봐요? 그럼 식센스, 블루스 윌리스 나오는 거. 블루스 윌리스밖에 안 나왔잖아. 뭐 특수효과 특별히 없다고. 이런 영화 뭐야? 이런 영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 영화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이 세 번째 이야기는 저도 졸업작 찍을 때 무슨 내 스크린이 뭐였냐면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요. 뭐 어떤 뭐 살인을 할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첫 장면부터 남자가 와서 계속 죽이는 거야. 보통 20분 정도 찍거든요. 졸업작품으로. 그게 다야.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람 죽이는 거야. 기승전결도 없어. 뭐야? 교수님 나보고 이것 찍으래.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누가 봐요? 독자의 마음은 좀 청중에 그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왜 안 보냐? 미국에 한 2명, 저기 인도에 한 10명, 저기 중국에 한 200명, 다 하면 한 1000명 되겠구만. 이해되세요? 좁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넓게 하면 세계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해되시죠? 그냥 네가 이것도 하고 저거. 여러분, 핀란드가 전 국민이 500만 명이었다고. 그래서 글로벌로 들어갔다니까? 전 국민한테 핸드폰을 다 쥐어줘도 금방 포화야.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글로벌로 못 가는지 이 책을 보면 답이 나오죠. 안 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수준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글로벌로 가면 다 애매한 거야. 거기에도 그만한 애매한 애들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근히 보면 히든 컴퍼니들이 월드 베스트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 1위.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러니컬한 거죠. 글로벌리제이션은 완전한 성장인데 동시에 뭐예요? 성장하지 않으라 하지 말라는 원칙을 갖고 가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더하기 전략이 아니라 곱하기 전략이라고 하거든. 뭘 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마! 성장해! 이거는 오어가 아니라 엔드의 얘기라는 거지. 집중하면 할수록 글로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글로벌로 갈 수 있다. 여러분이 전 세계에다가 뭐 하려면 전 세계에 한 사람밖에 안 돼야지 나올 거 아니야. 마이크로 브랜드,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렌드 있잖아. 그런 게 그렇죠. 포커스. 세 번째 이야기고, 성공하는 방법엔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이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까 영화. 영화를 그게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고객을 미국 시장으로만 보면은 만들 수가 없죠. 전 세계를 본다면.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은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그러니까 사우스 스트리트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사우스 스트리트하고 필라델피아 시청 뒤쪽이 다운타운인데, 거기 가면 게이 스트리트이 있었어요. 게이 스트리트. 그러면 거기 가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게이 바가 쫙 있다고. 난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미국엔 게이가 많은가 보다. 왠지 아세요? 50개에서 60개의 회사들이 가게가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의 게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중엔 알았죠. 전 세계에서 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전 세계에 그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관광지란 말이야. 여러분 잘 가보면 뭐 파리나 이런 데 가면 에펠탑 같은 거 있잖아요. 모형 에펠탑. 그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딱 가보면은 우리도 가끔 관광지에 가면 한복으로 한복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있는 인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누가 살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걸 왜 살까? 근데 팔린다니까? 저는 여러분, 이 히든 컴퍼니를 온다면, 제일 제가 추천하는 게,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테디베어 박물관 같은 거 만드는 게 짱이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짱이라고. 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런 걸 할 생각이 있거든. 제주도에 가서 땅을 사서 내가 그럼 무조건 오래 할 수 있는 기본은 마련했잖아.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층짜리 집을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가서 살아.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15분 정도 투어할 수 있는 어떤 세계에서 진짜 이런 거. 진짜 그게 더 어렵다. 세상에 절대 없을 만한 거. 예를 들어 옛날에 생각한 게 있어요. 이거 말하면 무서울 텐데. 우리 아들이 하도 똥박물관은 있는 거 아시죠? 똥박물관은 파주에도 있어요. 응. 응. 코끼리 똥, 거기 오면 얼마나 애들이 많이 오는데. 나는 그래서 똥구멍 박물관, 그러니까 코끼리 똥구멍.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이렇게 버튼을 넣으면 똥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거잖아. 원숭이 똥구멍.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주도에 가서 똥 나오는 똥구멍 박물관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색깔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죠. 누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이게 엉덩이가 있는데, 여기는 한마 엉덩이, 먼 엉덩이, 사람 엉덩이, 할머니 엉덩이, 애기 엉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고용으로. 그러니까 네가 똥이라고. 소화되는. 그치? 그러니까 나오는 게 네가 똥구멍으로 나오는 거고, 나오는 구멍은요, 똥구멍처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나가게. 그러면 포토존. 이러세요? 그러니까 큰 엉덩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가는 거야. 똥 나오듯이. 그 애들 까까까까 대고 찍잖아. 그거를 내가 만들어 볼다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 제주도에 나는 놀러 가도 그런 것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지은 다음에 그거 만들어. 이렇게 피똥도 만들고, 젤리로 만들지, 진흙으로 만들지, 내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하루에 그 똥 재료 되는 거, 진흙이든 뭐든 그걸 채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 시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왜 제주도를 사냐면, 제주도가 이제 중국 애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보면 박물관도 다 거기거든? 예를 들어, 여러분, 엄청 많죠. 왜 많냐면, 생각해보세요. 그거 들어가는데 3,000원이야? 오케이? 그 하루에 10명 와. 그럼 3만원이죠. 딱 10명 온다고. 그러면, 열흘이면 30이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이잖아. 그럼 내가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래도 100만원 벌잖아. 유심히 나온대, 이거요. 임대료 내 땅에서 하는 건데 뭘. 그죠? 그래서 20명만 들어오면 200 버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나올 때 포토존 같은 거에서 돈 액자로 팔고. 저는 가면서, 여기. 제주도에 가면 선녀와 나무꾼 이런 거 많아요. 저 중문에 가보면은 거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7,000원, 8,000원에. 왜 그게 좋냐? 오래 할 수 있잖아. 오래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오면 소문이 난다니까? 그럼 알아서 마케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냥 걸리는 놈 오는 거야. 어차피 안 와도 상관없다고. 요술 거울 성이에요. 거기 나 가봤어요. 예. 거울만 있으면. 거기 제주도에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해먹을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도 한 2, 3일 갔다 오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뭔 해야겠고 하니까 그런 데를 자꾸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임대를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건
오래 해서 뭐예요? 소문이 날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거든. 이것도 히든 컴퍼니 하나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진짜 사람 많이 와서 막 떼돈 벌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 큰 돈 번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또 특별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카드를 안 하면 더 좋아. 현금으로 하면 더 좋다고. 번 거를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면 홍대나 이런 데 떡볶이집 있잖아. 떡볶이집 잘 되는 이유가 다 히든 컴퍼니라니까. 여러분 잘 되는 떡볶이집은요, 웬만한 회사 임원보다 더 벌어. 예, 근데 자기네들이 막 떼돈 번다 이렇게 말 안 해. 그냥 뭐야? 야, 떡볶이 장사해. 이러고 다닌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보이는 거하고 걔네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왜요? 그렇게 했다가 떡볶이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떡볶이 포화됐잖아.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조용히 버는 걸 좋아하는데, 누가 이런 거를 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성과, 돈을 번다라는 건 이제 아주 알짜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으로 따지면 뭐야? 그냥 체지방이 없다니까? 딱 그렇게 유지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길이 있을까요? 시끄럽게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조용하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오케이? 시끄럽게 도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막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해야지. 그래,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면 매출과 점유율이 중요하지. 여러분, 가끔 스타 마케팅 해가지고 완판 막 나오잖아. 예전에 어떤 마스카라 하는 회사,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효리를 써가지고 완판 막 됐대. 근데 막 진짜 많이 팔았는데 남는 건 크게 없다는 거지, 남는 거. 매출이 올랐지, 순이익이 오른 건 없다는 거지. 왜요? 그만큼 이효리한테 돈을 줬잖아. 자,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 이렇게 해서 뭐야?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그죠? 왜요? 그만큼 비대해져서 그만큼 계속 먹지 않으면 뭐야? 바로 무너진다라는 거지. 이게 시끄럽게 돈 벌기라면 조용하게 돈 버는 건 뭐야? 제품 혁신만 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에 그 똥구멍 박물관 만들면 한 번 온 애들은 안 오겠지. 근데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피똥을 이번엔 개발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들은 야 피똥 보러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제품 혁신, 그 다음 뭐야? 순위. 그리고 자기 자본율이 되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를 무슨 임대를 하거나 뭐를 하고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야? 답이 안 나온다고. 이 책에서도 왜 많은 히든 컴퍼니들이 상장을 안 했느냐? 첫째,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 한 애들이, 많은 애들이 이 회사를 모른대요, 잘. 뉴스나 이런 데에 보도된 게 거의 없대.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그런 회사 찾아서 인터뷰를 하면 꼭 받는 질문이 하나였대요. 우리를 어떻게 아셨나요? 꼭꼭 숨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뭔 말을 하면 안 알려준대. 왜요? 알아서 뭐 하냐고. 그죠? 왜요? 네가 뭐 써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거 뺏어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고. 철저하게 뭐야? 대부분 이런 거죠. 회사가 전 세계에 100개가 있다면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98개가 다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야. 중소기업들. 2% 정도가 대기업이라는 거죠. 그 중소기업 등에 진짜 알짜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독일계 회사들이 많더라. 물론 한국에도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장 안 하는 건 투자자들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안 받아요. 자기네들이 안 하는 걔네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오너십은 내 거라는 거. 주인의식이 투철하대요. 그러니까 오너십이 높은 사람은 상장하기 힘들겠죠. 예. 상장 안 하고 상장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여러분, 남의 돈을 끌어다가 뭐 하는 걸 싫어한다니까? 되게 보수적이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사장님 돈 끌어들여가지고 회사 정치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난 지금이 좋다니까? 여러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홍대 이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건물 다 오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장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회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어. 거. 그게 성장.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 없다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 국수집을 하면 국수로 돈 벌 생각이라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관심이 없다니까. 보통 이런 회사, 이런 사장님들이 여러분 그 청심당이라고 아시죠? 대전에 되게 유명한 빵집. 성심당. 그러니까 1세대는 빵만 만든 거야. 어떻게든지 빵을 더 만들려고. 그래서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그날 빵을 성심당 만든 다음에 안 팔린 거는 나눠줬다고 하잖아. 근데 성심당이 한때 되게 어려워졌대잖아요. 거기 유학 간 아들이 와가지고 경영권 맡고 나서 성심당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서 뭐야? 성심당 완전히 개박살 나고 지금 다시 일을 쓴다고 하잖아. 왜요? Back to basic. 그냥 외길을 가는 거야. 걔네들은 그리고 성심당이 이거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카스테라만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니까. 장인들.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책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히든 컴퍼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우리나라요? HJC라고 오토바이 헬멧만 만들어요. 이거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죠. 이랬지 드러났는데. 네, 드러났죠. 그래도 뭐야? 아직 많이 모르는 회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월드 마켓쇼 30%거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또 헤어드라이만 만드는 회사 있잖아. 유닉스. 그죠? 세계 점유율 25%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정말 최고의 헤어드라이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딴 건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애들이 히든 컴퍼니고, 히든 컴퍼니의 두 개의 핵심 기둥이 아까 말했죠? 뭐하고 뭐? 집중화와 세계화. 그 위에 히든 컴퍼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이 뭐야? 반대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의 포커스 이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의 키가 뭐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뭐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면 그게 키라는 거죠. 두 번째, 일관성. 이거를 이제 잭 트라우트의 책에서는 저글링의 비유를 많이 하죠. 저글링 3개를 돌리는 것보단 오래 돌리려면 하나를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화해야 된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려요.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무조건 삶이 단순해야 된다고. 그리고 궤도에 올라가서도 단순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는 살을 못 뺀다니까. 그렇죠? 많이 만나는 건 많이 뭔가를 먹게 되니까. 그리고 살이 어느 정도 뺐으면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니까, 아직. 요요 효과가 온다니까. 자기가 체질이 완전히 붙여질 때까지 뭐야? 계속 그 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지. 그런 순간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포커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경쟁 우위. 이래야만 경쟁 우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네들은 경쟁 우위를 바라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압도적 경쟁 우위를 원해요. 압도적.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스무리하게, 얘네들의 전략은 그 펌킨 플랜이라는 책에서 제가 얘기드린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나머지 부분,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나는 압도적으로.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되게 뛰어나고 나머지 건 떨어진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비스무리하게. 하나만 압도적으로. 자, 두 번째. 고객지향. 여러분, 왜 이게 고객지향 능력일까요? 하나만 하니까 고객지향이라는 거야. 하나만 하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하나만 하니까. 그죠? 여러 개를 많이 하다 보면 고객지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히든 컴퍼니에는 마케팅 부서가 없는 데가 많대요. 네. 걔네들은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친하게 지낸대요. 그리고 그럼 그러니까 고객도 얘를 의존하고 얘도 고객을 의존하는 관계래. 대부분의 얘네들은 B2B가 많다라고 했죠. 자, 포커스를 오래 하다 보면 포커스를 보다 하면 이게 뭐야? 글로벌리제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글로벌리제이션으로 간다는 건 단일 상품 시장. 아까 말했죠. 헬멧만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오토바이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헬멧을 줄 수 있는 게 HJC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분권화. 아까 말했죠. 중앙 집권화의 반대말 있죠. 분권화. 철저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하면 아메리카는 따로 걔네들만 한다라는 거죠. 왜요? 얘네들은 얘네들의 포커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대 그룹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중앙 집권, 경쟁 우위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얘네들이 놓치는 규모의 경쟁 우위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보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쉬는 뭐 와이퍼니 뭐니 되게 많은데 다 같은 보쉬 계열인데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회사 들어가서 보쉬라는 이름을 찾기 되게 어려울 걸. 왜요? 다 안 드러낸대요. 자기네는. 자기네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질 않는데 왜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의존할까 봐. 그리고 고객 제한. 이것도 바로 뭐예요? 글로벌리제이션 하면 그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고객 제한이 된다는 거죠. 이거 얘네들은 되게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요, 이런 거야. 일부러 성장하지 않는 히든 챔피언. 참, 이거 여러분, 성장도 어렵지만, 성장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야.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데 뭐야?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은요, 자기를 막 포장하기보단, 자기를 안 포장하려고,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드러나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지? 나 그냥 안 나오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때미네. 히든 컴퍼니의 가장 큰 악마가 누굴까요? 성장 악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장. 이걸 얘네들 원치 않아요. 왜요? 성장을 하는 순간, 근데 맞는 얘기 같아. 돈도 너무 많이 벌면 불행해지거든요.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있어야지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히든 컴퍼니의 7가지 반대 전략이라고 말했죠. 반대 전략이 뭘까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스타 컴퍼니들의 전략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히든 컴퍼니 7가지 반대 전략을 보도록 할게요. 쇼잉 컴퍼니라고 저 이름을 지었거든요. 히든 컴퍼니가 있죠. 첫째, 차이점 뭘까요? 유명. 얘네들은 익명을 얘기하는 거죠. 익명.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얘네도 유명한 걸 원해요.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대중적 인기를 바라는 건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너무 땅덩어리를 키우게 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내실 있게 키우면서 뭐예요? 예를 들어 뭐 교육자면 교육자. 그것도 또 조금 더 좁히면 뭐예요? 어떤 분야에서. 야, 이 분야에서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은 이길 사가 없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일괄적으로 오래 하려면 뭐예요? 그러니까 히든 컴퍼니보다 더 작은 회사를 뭐라고 할까요?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게 1인 기업. 여러분, 오래 하려면 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혁신. 이들은 뭘 원할까요? 신화. 이들은 뭔가 바뀌는 것보다 뭐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간다라는 걸 훨씬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혁신인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 뭐예요? 그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그거야. 내 자본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지.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빨리 안 나오냐 뭐 하냐 뭐 여러분 막 성격이 급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 얘네들이 자기 자본율이 높은지, 왜 얘네들이 주식 공부를 안 하고 투자자들의 시어머니를 안 받으려고 하는지. 얘네들은 여러분 잘 보면 얘네들의 왕국에서 얘네들이 왕하겠다라는 거거든. 저는 히든 컴퍼니 책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애 아닐까? 프라우드도 있고. 그죠? 아니, 여러분,
연예인이 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나 다 여러분을 알아본다고 하면 2, 3일은 되게 행복할 거야. 그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되게 여러분 불편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보는 시선이 있다 갖고요. 요즘에 올리잖아요. 예? 요즘에 또 올리잖아요. 사진 찍어. 그거다 여러분 조그만의 실수, 작은 실수도 용납을 안 해.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유재석이는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 여러분 유재석이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만 외제차를 탈 수는 없잖아. 유재석이가 외제차 타고 막 돈 있는 것 좀 자랑질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차라리 여러분 그냥 뭔 짓을 해도 욕 안 먹는 박명수가 난 거 아니야? 김구라가 차라리 난 거 아니야? 그죠? 요새 잘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있죠? 고소의 대왕. 강용석.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뜨고 있잖아. 많이 이미지, 걔는 여러분 뭘 해도 사람들이 그러니 하는 거죠. 조금 잘하고 오히려. 조금 안 하면, 저런 면도 있네, 재밌네,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게 차라리 속편하다라는 거야. 차라리 싸이가 나. 싸이가 마약했어. 대마 폈어, 그러면요. 싸이잖아. 그죠? 유재석이가 대마 피면. 안성기가 대마 피면. 한 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유명한 거 좋아. 근데 아까 이게 얘네들이 약간 상반된다고 했잖아. 유명한 걸 원하지 않고 익명을 원하지만 유명한 걸 원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이렇게 업계 하다 보면 그 업계에서 업계 사람들은 막 이걸 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세 번째, 전략. 그들은 변화무쌍. 이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지. 환경에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영학과 책은 두 학파로 나눠요. 환경지향적이냐, 자원지향적이냐. 그러니까 자사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니면 시장 중심이냐, 자사 중심이냐. 그치? 근데 얘네들이 자사 중심일까요? 시장 중심일까요? 자사 중심이 돼, 시장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만 만들다 보니까 고객 지향이 된 거잖아.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얘네들은 고객 지향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혁신과 자기네들의 퀄리티를 봤는데 그게 결국 고객 지향이 된 거지. 전략보다는 얘네들은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네, 원칙.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명품은 변하지 않는 게 많다니까. 저도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저는 차를 사거나 뭐를 살 때 뭐를 해도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70%이길 바래. 지금은 되게 멋있는데 10년, 20년 가면 안 좋은 게 있거든. 그죠?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촌실인 게 있거든. 땅은 촌실지 않잖아? 그죠? 10년, 20년 전에 땅을 촌실지 않잖아. 왜 땅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땅은 유행 안 타. 땅은 땅이거든. 그죠? 패션은 유행 타잖아. 근데 여러분, 섬유 재질은 유행 안 타잖아. 면 같은 거. 그죠? 걔네들은 그런 데가 있는 거야. 자, 네 번째. 시장. 얘네들은. 시장을 정의한다니까. 있는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네들이 시장을 만들어서 천천히 가는 거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 제주도에다가 똥구멍 박물관을 만들면 내 시장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애들이 와서 뭐야? 똥구멍 재밌어 하는 거? 내가 만든 거잖아. 시장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근데 돈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거겠지. 시간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거겠지. 시간이 많으면 돈이 필요가 없다니까. 시간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고. 내가 그 똥구멍 박물관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제주도에 내가 땅을 사서 내 돈으로 지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그거 될 때까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거 한 달에 300만 원 임대료 받고 하자. 아, 그 100만 원 벌었으면 200만 원 이번 달도 손해한 거잖아. 다음 달도 손해잖아. 그러면 때려치워야지. 근데 내가 내 자기 자본으로 했다면 오늘도 100만 원 번 거네.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5번째. 얘네들은 도시 지향적이지 않아요. 지방 지향적이에요. 왜요? 사람도 변화하지 않은 데로 가야 되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렇게 이 혁신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뿌리를 두고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뭐예요? 그쪽에 종사하고, 그러니까 직원이 진짜? 이웃이지. 예를 들어 뭐 평택 가면 쌍용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그런 게 많이 없는 거지. 얘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또 나쁘게 변질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신노릇하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6번째. 대형. 얘네들은요. 대형화. 얘네들은 연합화. 이거를 연합제국이라고, 클러스터화 한다고 말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집중화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분권화되면서 한꺼번에 묶이기도 하는데 이걸 연합 형태로 묶여 있다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잘하는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여러분 연합국이잖아요. 인도도 그래요, 여러분. 주 하나하나가 자치법이 있다고. 텍사스주, 먼주, 다 뭐야? 주지사가 뭐야? 자치법을 행사한다니까? 주정부도 있고, 여러분, 걔네들은 로컬 경찰이 있고, NYPD가 있고, FBI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상위로 가면 가지만, 일단 자체 독립성,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정부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자체 분권화와 이런 걸 통해서 대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 연합, 그 한마디로 뭐야? 옛날에 영국처럼 해가 뜨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영국은 너무나 펼쳐놔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요, 파리하고, 오케이? 영국을 못 쳤죠? 헝가리하고 폴란드 거기만 치고요. 생각해봐. 러시아를 탐내지 않았다면, 히틀러의 나치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세계 2차 대전은 독일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죠? 러시아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뭐야?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가면서 무너진 거 아니야. 나폴레옹 때 무너진 이유가 식량 보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뭐예요? 일단 우크라이나 지방의 곡창지대에서 식량이나 이걸 확보한 다음에 뭐예요? 이 우기가 되기 전에 모스크바를 치면 그만큼 넓힐 수 있다라는 그 확장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자빠진 거 아니야. 만약 여러분 독일이야, 아까 말한 주변국 몇 개국만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확장을 멈췄다면 세계 판도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아니면 뭐야? 자치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늘리다 보면 여기서 계속 반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옛날 로마도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 확장하다 보니까 뭐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야? 정신이 없는 거지. 그 순간 뭐야? 선장이 키를 놔버리는 거야. 모르겠다. 이 순간 뭐야? 물결 따라가서 자빠지는 거지. 확장하지 말라는 거야, 확장. 7번째,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얘네들은 저체주적 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책 속에. 저희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애들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급자족 상태잖아요. 참 여러분, 이 책이 참 재밌죠? 지금 현대 MBA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히든 컴퍼니가 될 수 있느냐? 히든 컴퍼니는 대부분 패밀리 컴퍼니를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건 코끼리와 벼룩,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미래 전략가들이 얘기한 거죠. 이게 스몰 컴퍼니가 아니라 패밀리 컴퍼니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스몰 컴퍼니다가 히든 컴퍼니의 개념이거든요. 몇 년일까요? 20년이에요, 20년. 20년 정도. 참 오래 해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후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래요. 후계자. 이게. 왜냐면, 이게 자기 주인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야? 근데 이거 내 거야! 하고 독재를 하는 건 아니래. 이 책에선 따뜻한 가부장적 아버지래. 그러니까 내 거야 하는 회사는 히든 컴퍼니까지는 못 온다라는 거야. 작다고 해서 히든 컴퍼니, 아까 말했잖아요. 히든 컴퍼니는 그 업계에서 1위, 2위 혹은 3위 대륙 1위라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벌었다고 조금 부자라고 해서 히든 컴퍼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히든 컴퍼니의 핵심 전략은 뭘 것 같아요? 포기를 통한 성장. 이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컨트라스트적인 단어죠. 포기와 성장. 경쟁보다는 무슨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 할까요? 혼자 와야죠. 근데 나도 약간 이런 체질이에요. 저도 예, 저도 막 경쟁 붙여서 막 누구를 막 이겨야 된다고 하면 은근히 잘 못해요. 왜냐면 나는 그냥 혼자서 진드기 오래 해서 그런 거 있죠. 저는 약간 끈기로 이기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오래 한 놈이 이기게 돼 있어. 이 책에서 나오는 거죠. 왜 이기게 하게 돼 있죠? 오래 한 놈이? 걔가 때려치니까. 왜요? 환경보고 뭐 이런 보내들은 뭐야? 금방 좌절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남과 분석을 하고, 제가 분석은 비교라고 했죠. 비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헷갈림만, 불확실성만 더 오는 거예요. 비교할 거면 누구랑 비교하라고 그래요? 전과 비교하라는 거죠. 전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얘네들은 자신만의 만족이라는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 만족. 뭘 지향할까요? 얘네들은 자기 분야에서의 완벽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재미있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걸 지향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쟁이라는 개념을 좋아한대요. 전쟁은 끝이 있지만 경쟁은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의 최고, 완벽을 간다를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뭘 추구해요? reputation in our world. 자기네 세상에서의 reputation을 원하는 거야.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뭐야?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갈 뿐이라는 거죠. 오케이? 누가 간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히든 컴퍼니들은 작지만 높은 목표. 어떤 목표? 월드 베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피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제가 한번 얘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농부가 우연히 영사기를 발견해서 주워가지고 걔가 그 가난한 농부가 뭐예요? 영사기 가지고 팔아먹었겠죠? 근데 그거 팔아먹지 안 먹고 뭐예요? 영사기를 줬더니 갑자기 높은 목표가 생겨났다고 하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130년 전인가요? 그래서 마누라가 맨날 욕을 했다고 하죠. 이 미친 영감아. 하루 내일 밥이 없는데 영화 감독은 무슨 개뿔 같은 소리야. 근데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뭐예요? 영사기를 고쳐서 뭐예요? 찍을 게 없어서 자기가 키우는 소, 돼지, 닭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마을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했고요. 계속 찍으니까 뭐예요? 좀 뭐가 있는 놈이죠. 그리고 소수의 마을 사람, 그게 퍼져가지고 뭐예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뭐예요?
이젠 그들은 상어를 찍고 코끼리를 찍고 우주를 찍죠. 이 내셔널그래피 옛날 광고예요. That's our spiri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요. 그 분야를 30년 하면 달인이 될 것이요. 그 분야를 100년 하면 월드 베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100년을 한다는 건 3대가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패밀리 컴퍼니이긴 하지만 패밀리가 자체가 다정하기보단 뭐예요? 엄격하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 가족이 잘 되는 집안은요 감싸주는 게 아니라 엄격해요. 남보다 더. 최대감집 최씨 부자네 이런 거 있잖아. 상당히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얘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얘가 말아먹을 수 있는 애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렇게 경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옛날에 이렇게 왕에서 태어나면 세자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우고 하는 거잖아요. 자, 희소의 적. 얘네들은 희소성을 원하죠. 희소의 적은 뭘까요? 제가 왜 풍선을 그렸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후 하면 저 대단하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어느 순간 뭐야? 게이트가 터지던 뭐가 터지던 거품이 터지던 뭐야? 빵 터지면 여러분 결국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동안 뭐야?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들이거든.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죠, 우리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 옛날에 그 테헤란의 그 수많은 벤처 버블 회사들. 이제 성장을 경계해라.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장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객 지향, 고객 친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집중.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향한다. 서비스를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다른 책에서 얘기 드렸죠. 그 노드스톰이라는 회사는 뭐야? 오직 뭐에 집중했기 때문에 고객 지향이 올라갔죠? 고객 지향에 집중했죠. 고객. 그렇죠? 사우스웨스트는 뭐를 지향했기 때문에 고객 지향이 됐죠? 저렴. 그렇죠? 고객을 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마케팅일까요? 고객을 모두 사랑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건 제가 펌킨 플랜에서도 얘기 나왔던 겁니다. 큰 호박을 만들려면 편애하라고. 얘만 좋아해야지 다 좋아했다간 다 비슷비슷해진다라는 거. 히든 컴퍼니에서 혁신의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 할까요? 사장의 몫이래요. 그래서 이 히든 컴퍼니에서는 사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얘네들은 마케팅을 한다면 한 프로젝트만 한대요. 무슨 프로젝트일까요? 등대 프로젝트를 한대요.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저희 두바이에 150장층 월드 트렌드 랜드마크 되는 건물에 우리 유리가 들어갔어. 아주 상징적인 뭘 만드는데 우리 바닥재가 들어갔다고. 왜냐면 최고 월드 베스트를 만드는 건 월드 베스트 컴퍼니들끼리 만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번에 벤츠사에서 최고의 자동차 월드 베스트 카를 만드는데 우리 썬텐 필름이 들어갔다고. 그게 바로 등대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선정돼서 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은 뭐야? 업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야? 성과로 홍보를 한다라는 거죠. 집중의 한계에서 벗어나라. 뭐와 무엇으로? 연합과 분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 자기 너무 갇히게 된다라는 걸 철저한 성장형 집중. 집중형 성장. 그 다음 뭐야? 분권.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클러스터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저기 파주나 이런 데 가면 출판도시 클러스터 있죠. 왜 클러스터를 만들까요? 비등비등한 애들끼리 모아놔야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씩 보면은 잘하는 애들끼리 붙여놔야 더 잘하잖아. 너무 격차가 있는 애들끼리 놓으면은 다 도태된다고. 그게 바로 클러스팅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 비슷한 애들끼리 클러스팅 만들어줘야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뭐 구로는 IT 디지털 단지, 그죠? 저기는 파주 저기 어디 부천은 해서 문화 부천은 영화 저 이번에 상암은 여러분 미디어 상암 이렇게 막 클러스팅 하잖아.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것 중 플러스에서 곱하기로 이 얘기가 뭘까요? 얘네들은 집중과 성장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집중하면 성장할 수,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야, 이거를 하면 아까 말했죠? 포기를 통한 성장. 근데 그 성장은 뭐야?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내려놓는 것 뿐이라는 거죠. 왜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 히든 컴퍼니의 사례는 아까도 이 책을 보면은 쫙 리스트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책 읽어보면, 야,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한다. 뭐 관절 인형만 모아서 막 자기네들이 시장을 만들었죠. 매니아들끼리 막 거래하고 막. 저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기획서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었죠. 그죠? 히든 컴퍼니 사례. 저는 수많은 1인 기업들이 사례로. 그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식의 책을 써보고 싶어. 히든 1인 기업. 뭐 이런 거. 요새 1인 기업들도 참 많은데 1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공통분모를 뽑아보고 싶다고. 만나보고 인터뷰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어떤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시간 들이고 자기가 리서치하고 하는 책이 정말 멋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필로그를 하고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 헷갈리고 내가 어떻게 로드맵을 좀 헷갈린다고 하면 목표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근데 기업은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 지향적이냐 아니면 자기 지향적이냐 뭐 이런 거. 오케이? 이게 애매해지는 순간 뭐야? 과대 망상 증후군에 걸린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답은 계속 안 나온다니까요. 오케이? 책도 사보고 운동도 해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얘기도 들어봐도 답은 안 나온다니까. 왜요? 답은 스스로 내는 거라니까요. 지금 뭐죠? 최강자는 혼자서 강력하다. 이 책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들은 뭐예요? 배럴은 복수자. 누구보다 배럴한 거잖아. 베스트는 단수예요. 베스트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죠? 배럴은 누구와 비교돼서 배럴다 월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자, 히든 컴퍼니. 저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 뭔가 기존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비즈니스 원리들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간만에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엔 문제 해결 툴캣이라고 일본 책이죠. 일본 책은 여러분 약간 실용도서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플레임, 그러니까 기법들을 소개를 한 몇십 개씩 소개를 해요. 무슨 로직 트리도 나오고 무슨 트리법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툴킷이라는 이 책, 아주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이 책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막 한 권을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제끼고 결론만 이렇게 모아놓은 약간 실무형 매뉴얼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툴킷을 어떻게 쓰는지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 툴킷 쓰는 법으로 책을 독서 경영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